안녕하세요. 송가이버TV의 송호건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이 가까이 있는 언택트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모여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년 1월 15일 날 공포해서 말 1년이 지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6월달이니까 벌써 시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요 부분만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하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뭔지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은 복잡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산업이 발달해 가면서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작업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잡 다양화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위험 요소도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으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행성이죠. 강행성, 또 강요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사업주에게 많이 강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조문이 시작은 사업주는 뭐뭐 해야 한다. 사업주는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연역은 이렇게 보면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0개의, 그 당시에는 10개의 조문을 해서 위험방지, 안전장치라든지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근로기준법 안에 안전분야를 넣게 되겠죠. 그러다가 1981년도에 와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을 정식 제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안전과 보건을 분리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1차 개정을 해서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5일 날 2차 개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문이 72개 조문에서 175개 조문으로 배 이상 조문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줄여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은 1970년도에 직업안전보건법이라고 제정을 하게 되고요. 스웨덴은 1977년도에 작업환경법이라고 해서 산업안전에 대해서 제정을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1974년도에 우리와 같은 명칭을 쓰죠. 산업보건안전법. 우리는 산업안전보건이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산업보건안전법이라서 1974년도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게 되겠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1법, 법이 하나죠.
그 밑에 시행령 1 시행령 3 시행규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법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좀 특이한 부분은 이 규칙입니다. 규칙이 3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 작업 취업 제한에 대한 규칙, 이렇게 규칙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규칙이라든지 기준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적용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건물에 항상 출입과 출입을 하고 있죠. 그 출입에서 보면 그 계단이 있고 안전 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이거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설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깨알같이 정확하게 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m 이상의 높이의 계단이라는 게 있을 때는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90cm 높이로 할 경우에는 1단으로 해라. 그 다음에 이거를 2단으로 할 경우는 1m 20으로 해서 60이 되는 중간 부분에다가 하나 더 이어서 해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봉에 대한 안전대에 대한 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27mm 이상으로 해라. 그리고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건축물에 가보면 난간대가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경우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1단이고 높이도 1m 20인데 이렇게 서 있다. 이런 것도 아마 간혹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규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요 사이 간격이 25cm 이하이면 이렇게 해도 좋다. 왜냐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미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건축물에는 가면 예쁘게 이렇게 다.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깨알같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시공은 설계에 맞춰서 그렇게 시공하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의문사항이 생기는 부분은 고시라든지 예규, 훈령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부 개정 법률 시행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월 15일 날 공포를 했죠. 그래서 1년이 경과한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유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예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이거는 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사의 안전보건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1년도부터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제출, 비공개 승인은 21년 1월 16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항은 1월 16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를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제일 위에 법이 있죠. 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제정과 개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 규칙, 시행규칙,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규칙, 이 규칙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심의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고시라든지 기술 지침이라든지 예규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처의 법무관실에서 심의를 해서 제정과 개정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위반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고시, 지침, 예규훈령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법 체계를 어떻게 정비를 했느냐. 조문이 72개 조문에서 175개로 2배 이상 늘었죠.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람의 기술이 발달하고 복잡 다양해지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 무슨 법이든지 제일 1조는 법의 목적이죠. 왜 만들었는지.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시행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얻는 게 그거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한다 이거죠. 자, 법의 보호 대상 제1조 77조에서 79조까지 요 내용을 보면 뭐냐면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주체를 갖다가 확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특수형태 근로자,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 캐디라든지 어떤 뭐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가맹점이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캐디를 이야기한다면 캐디는 어디 가면 있습니까? 골프장에 있죠. 그러면 전에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용자 사람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행함으로써 그 안전보건 체계 안으로 이런 특수형태 종사자들을 포함을 시켰다는 게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면 가맹점이라는 게 뭐 BBQ라든지 무슨 치킨점 그 다음에 뭐 해서 그 가맹점들이 많죠. 그래서 각 가맹점에 대한 부분을 가맹본부 본점에서 가맹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적용 범위 제3조에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들을 해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사업장은 단위 그 사업장을 이야기하죠. 적은 의미죠. 그래서 국가 단체는 그동안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적용이 없습니다. 안전교육도 없었고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 규정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내용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큰 의미, 사업장은 작은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개정하면서 사업으로 통일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걸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사업장이라면 요 부분 할 수 있었고 사업이라면 이만큼 이렇게 됐죠. 사업이라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의 의무, 신고 의무 두 개가 있지만 먼저 기록의 의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을 하면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요양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요양신청을 하고 요양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기 고용노동부로 통보가 오면 그 산업재해 발생 그 신고한 거와 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공단에서 노동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하죠. 이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점검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때 왜 발생했는지 하는데 조금의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재해 요양신청서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그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 그래서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신고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두 단계로 나눕니다. 일반재해, 그 다음에 중대재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일반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한 달 이내로 하면 됩니다.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하는데 유선 무선 상관없습니다. 바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는 뭐냐?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사망사고, 그러면 사망자가 1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의 요양을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3명이 동시에 작업하다가 3명이 동시에 다쳤어요. 그런데 한 명은 3개월 이상이에요. 그런데 2명은 3개월 이하예요. 그러면 3월 이상의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잖아요. 그럼 동시에 사고는 났고 동시에 2명이 아니고 동시에 1명이잖아요. 이때는 일반재해입니다. 요거는 병원에 갔을 때 초진 바로 의사가 보고 이 사람은 3개월이다 2개월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 진단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상 또는 질병자가 10인 이상 동시에, 옛날에는 여름철 가까워지면 어느 기업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가 옛날에는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뉴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건강해졌다는 거죠. 위생 상태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다 보니까 식중독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요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10인 이상 발생하는 거는 식당에서 그 부식에 대한 관리라든지 식후 과정에서 잘못돼서 그 식중독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다음에 보고의 의무를 지우면서 요즘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산재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은폐하도록 교사, 공무원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이 규정에 맞춰서 보고의 의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1조 법령요지 등의 개시. 이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전이 두껍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쉽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을 요지를 정리를 해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이 출입하는 휴게실, 식당 이런 부분들에 게시를 해서 근로자들이 항상 보고 알 수 있게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 요청사항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내용들도 있어야 되겠죠. 제일 많은 부분들이 산보위에 대한 의결사항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 안전보건 표지 부착 제12조입니다. 그래서 표지에는 종류에는 금지, 경고, 안내, 지시 이렇게 되어 있죠. 출입금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위험한 사항, 요 그림을 보도록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전부 그림 문자로 해서 보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림 형태라든지 어떤 이런 표시만 보면 아 이거는 하지 말라는구나, 이거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특히나 이제 경고 표시에는 인화성, 산화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는 사각형으로 했죠. 그러다가 MSDS가 GHS에서 국제기구로 바뀌면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시, 대부분 이제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모 써라, 방독면 써라, 뭐 이렇게 기막이 착용해라 이렇게 해서 지시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 표시. 안내 표시는 그 비상구라든지 어떤 이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응급구호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비상구에서 왼쪽 방향으로 하는 거 좌측으로 뛰어나가라, 이는 우측으로 뛰어나가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림만 보면 아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에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맞게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보여준 그런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한국말은 좀 알지만 그래도 한국 글자까지 알기는 또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팔, 필리핀,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 나라별로 다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서 여러분 사업장에 그 네팔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네팔어로 된 거를 찾으셔서 이렇게 사업장에 부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에서 22조, 이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그래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조직, 직무, 교육, 작업장 내에서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고조사라든지 대책 수립, 그 외에 안전보건 관련된 사항들을 다 규정에 넣고 그 규정에 맞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성이라든지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장에는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래서 쉽게 줄여서 산보위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보위가 그 만들어져 있는 사업장, 50인 이상 제조업은 거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1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다가 그 내용을 올려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보위가 없는 데는 대부분 이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참 중요한데요. 이 조직에 맞춰서 산업안전보건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있고요. 사업주 밑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장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분들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으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도 있습니다. 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사업장 안에 이렇게 도급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원청과 하도업체가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해서 이 사업장 안에 어떤 공사 현장 안에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 밑에 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하도록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50인에서 299인까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탁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대부분 이제 그런 업체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뭐냐면 20인에서 50인 사이 49인까지는 제조업종에서는 그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 50인 이상 299인까지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를 대행을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우리는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는 영세사업장 그런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 회사의 조치 대응 이런 걸 보면 미미합니다. 그래서 20인 이상 50인까지의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 담당자를 둬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생산에 관여하는 현장에 있는 조장, 반장, 직장, 그 다음에 생산부의 대리과장, 차장, 부장을 관리감독자라 한다 하고 그분들을 지정을 해서 연 16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부분 사업장에 그 안전이나 보건은 위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나머지 관리감독자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 3보위라고 하죠. 여기는 근로자 대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노사 동술에서 9인 이내에 9인 이내에서 근로자하고 사용자위원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아까 같은 규정을 개정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기별 1회 그 회의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사용자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부에서 하는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전부 그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많은 사항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100인은 그 제조업에서 하고 있고요. 건설업의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 요 공사 금액이, 건설업에서 공사 금액이 120억인 거는 건설을 하면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개장 이렇게 대부분 5개 분야가 있죠. 이 5분야를 통틀어서 120억입니다. 근데 토목공사, 요거는 땅 파고 밑에 그 흉관 묶고 뭐 하는 그 하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배수로 하고요. 요런 순수하게 토목공사만 했을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단순 공적이니까 금액이 좀 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120억 저거는 그 복잡하죠. 5개 공정이 얽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상보일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 이사회 승인, 이건 언제라 했죠? 그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죠. 그래서 회사의 대표는 안전보건계획 수립해서 이사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취지가 회사에서
대부분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 밑에 부서장이라든지 사장까지는 안 가고 회사의 상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끝나다 보니까 이거는 대표이사까지, 그 회사의 이사회까지 완전하게 우리 회사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 부분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죠. 그래서 전에는 관심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을 신설이 되었습니다.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제23조와 24조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위험과 건강장애, 근로자들이 현장에 일어나면서 위험, 안전상이고 건강은 보건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강행성, 강제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항을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문마다 사업주는 뭐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안전작업 절차에 대한 준수, 보고 지급.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부분, 사람이 착용해야 돼요. 사람이 착용하지 않는 것은 보호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호구를 착용하게 되는 이유는 안전보건에서 마지막 보루입니다. 왜 마지막 보루냐면 우리가 어떤 기계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성이 있는데 왜 가져오느냐?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성을 제거하는 게 첫째입니다. 안전보건 계획을 세울 때. 근데 기계가 위험하다고 기계를 없애버리면 생산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는 위험하지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하는 게 뭡니까? 격리입니다. 근로자와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격리를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로봇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안에서 여기 로봇이 있고 울타리를 치고 1.8m 이상의 방책을 치고 난 뒤에 근로자가 밖에서 원격 제어라든지 이렇게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를 개폐하고 근로자가 직접 요 앞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에는 뭘 하느냐? 방호장치를 달아야 되겠죠. 첫째, 프레스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물건을 넣어주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방호장치는 여기에 물건을 넣고 나면 사람이 손을 빼고 나면 가이드가 내려온다든지, 그 다음에 스위치는 양수 조작식이죠. 그래서 두 손을 동시에 탁 늘렸을 때만 작동이 되도록, 이래서 양수 조작식. 그 다음에 저기서 감지기까지 달아서 요 안에 사람이 감지가 되면 작동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방호장치를 2중 3중으로 합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한테는 보호구를 착용하죠. 안전화, 그 다음에 안전모 이런 부분들을 착용을 해서 근로자가 물건을 핸들링 하다가 발에 떨어뜨렸을 때 안전화가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호구는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근로자가 몸에 착용하는 부분을 보호구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 부분들만 추려서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 단계별로 하나씩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교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교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방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